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뉴 오랄 안티코아굴란트와 LA 어펜디지 오클루전 디바이스와의 어떤 그 세이프티 베니핏 비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두 개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A 어펜디지 오클루전은 사실 디바이스로 원샷 원킬로 디바이스 임플란테이션 하는 그 즉시 퍼머넌트 트리트먼트를 끝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대상이 LA 어펜디지 메디에이티드 스럼브 엠볼리즘의 리스크만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노악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프롱하게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지만 그 대상이 카디오바스큘라 어떤 그 스럼브 엠볼리즘의 리스크를 다 프리벤션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한 연구는 사실 헤드투헤드 컴패리즌은 단 한 케이스도 없고요. 이제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RCT와 그 업저베이션 스터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PB 가장 most common한 그 아리드믹하고 스트로크가 애뉴얼리 5%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APB로 인한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녀 공이 다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와파린 68%, 아스피린은 한 3분의 1 정도에서 리스크 리덕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수십 년 동안 와파린이 사실 골든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로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죠. 세라피티 레인지가 굉장히 좁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드럭이나 다이어트하고 컨플릭트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실 스로모트 리스크와 블리딩 리스크가 오버랩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죠. 이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오버랩이 더 심해져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좀 욕심껏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좀 열심히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해보려고 그러면 사실 블리딩 리스크를 어쩔 수 없이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드한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드럭 컴플라이언스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와파린이 가장 나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사실 노악도 별 다른 차이가 없는데 2년 정도 되면 와파린은 50% 약을 끊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노악도 3분의 1에서는 약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LA 어펜디지 오클루전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론 APB에서 스럼부스의 어떤 로케이션이 90%가 다 LA 어펜디지에 오리진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서큘레이션에서 어펜디지만 아이솔레이션 시키면은 사실 90%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런 컨셉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쉐프트도 굉장히 얇아지고요. 테크닉도 좋아지면서 또 아웃컴들이 사실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LA 어펜디지 이 디바이스의 어떤 그 스트로크나 블리딩 이런 리스크는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좋은 아웃컴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인디케이션을 잘 살펴보면 거의 블리딩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티코아굴란트가 와파린도 그렇고 노악도 그렇고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은 줄일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먹게 되면 블리딩은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 이 블리딩에 대한 베니핏이 굉장히 크죠. 디바이스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까지 사용된 인디케이션들은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 트리플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서 다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업저베이션 스터디들은 거의 밸런스하게 한 60% 정도 스트로크하고 블리딩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점점점 증가해서 97%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텍트 AF 스터디인데 굉장히 유명한, 여기서 보시면은 적어도 이제 이게 헤모레직 이스케믹보다는 헤모레직 스트로크에 대한 효과가 이제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데피니트하게 데스를 줄이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이게 보시면은 그 안티코아굴레이션 치료와 같은 선상으로 해서 스트로크를 프리벤션 하는 것으로 스트로크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텍트 AF도 그렇고 최근에 나와 있는 프리베일 역시 같은 선상에서 디바이스가 스트로크를 프리벤션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블리딩 이벤트는 데피니트하게 디바이스 그룹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레코멘드 되고 있는데 최드바스가 1이 넘으면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하라고 돼 있죠. 그렇지만
블리딩 리스크를 한번 관찰을 해봐라. 그래서 헤즈블레드 3점 이상으로 블리딩 리스크가 높다면 그러면 이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디바이스 오클루전을 고려해봤다고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악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노악은 이제 앞서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사실 와파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넌 인피리하지만 슈피리한 데이터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RCT에서 이미 다 잘 증명이 돼 있고요.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아펙사반, 아에독사반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디바이스는 사실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커머셜하게 사용되는 게 암플라자고 와치만인데 사실 노악하고 헤드투헤드 컴패리즌 데이터는 단 한 케이스도 없고 현재 한 RCT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더 명확하게 알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옵저베이셔널 스터디하고 RCT 이제께 나온 RCT 트라이얼들을 이제 서로 비교해 보는 비교해서 나온 이제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의 RCT에서 릴라이 아리스톨 로켓 AF, 인게지 AF 팀이 48 이 위에 4개는 이제 노악하고 와파린하고 비교했던 거고요. 프로텍트 AF 프리베일은 디바이스 와치맨이라는 디바이스와 와파린을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환자 그룹을 같이 통계학적으로 좀 밸런스 있게 맞춰서 분석을 한 페이퍼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랭크라고 하는 건 랭크 1은 베스트고 랭크 8은 워스트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데이터를 보인 것이 이제 파란색이고 워스트가 이제 분홍색인데 보시면은 이스케믹 스트로크 프리벤션 먼저 RCT부터 보여드리면 이스케믹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다비가트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죠. 150mg이 그다음에 와치맨이 가장 나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죄송합니다. 노악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에레어 펀디즈 그 다음인데 와파린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그 RCT에서 트렌드는 에레어 펀디즈 그런 디바이스가 와파린보다는 조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돼 있고요. 헤모리직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LA 어펜디지 오클루전 디바이스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노악이고 그 와파린이 워스트로 그렇게 통계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있어서는 노악이 베스트로 알고 계시면 되고 에리어 펜디지 오클루전과 와파린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만 따져보면 에리어 펜디지 오클루전이 베스트고 그다음 노악, 와파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는 어떤가? 이거는 거의 한 4,000 케이스, 4,000명의 어떤 데이터거든요. 4,000명의 데이터가 그 오클루전 디바이스와 와파린하고 비교했던 데이터인데 여기서 보면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월등히 디바이스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악보다 1.8 대 2.4 이벤트 퍼 100명의 퍼슨 이어로 했을 때 분석했을 때 디바이스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와치맨 애플라저 디바이스 거의 비슷한 에피커시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로우업을 하면 할수록 디바이스가 월등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죠. 블리딩에 있어서도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는 메이저 블리딩은 노악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디바이스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와치맨이 좀 블리딩 이벤트가 조금 엠플라즈보다는 좀 많은 듯 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RCT와 옵저베이션 스터디를 모두 합쳐가지고 봤을 때는 스트로크 리스크는 보시면 디바이스가 1.6, 노악이 2.0, 그리고 와파린 3.2 이런 순으로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메이저 블리딩도 역시 디바이스가 2.1, 노악 2.6, 와파린 3.6 같은 순서로 이렇게 그 베니핏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RCT 트라이얼에서 스트로크는 노악이 베스트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블리딩은 디바이스.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는 스트로크 블리딩 다 공히 디바이스가 노악보다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합쳐도 스트로크와 블리딩 공이 디바이스가 사실은 이제 베스트고 그 다음이 노악,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게 와파린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더 여기서 더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이 스터디들이 사실 나이를 보면은 에레어 펜디지 오클루전 디바이스 그룹이 사실 올드에이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악 그룹보다는. 그리고 75세 이상의 환자 그룹들만 따로 분석을 해보면 그 환자들은
그 RCT 트라이얼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스트로크하고 메이저 블리딩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드 에이지로 갈수록 사실은 스트로크가 이런 블리딩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페리프로시럴 컴플리케이션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디바이스에서는 이게 프로텍트 AF에서는 한 7.7%였죠. 그렇지만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점 이 컴플리케이션이 디바이스도 좋아지고 테크닉도 좋아지면서 2%까지 현재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를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거는 디바이스와 노악을 봤을 때 디바이스는 스트롱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한 방에 사실 치료가 끝난다는 거죠. 라이프타임 치료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한 6개월 정도만 우리가 사실 안티코아굴란트나 안티플라틸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그 뒤부터는 뭐 아스피린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블리딩 리스크는 시간에 가서 점점 감소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노악 같은 경우는 사실 와파린 리미테이션을 다 극복하고 그거보다 더 슈피리한 베네핏을 보인다는 거 다 알려져 있죠. 그 디바이스의 문제점은 페리프로시럴 컴플리케이션인데 그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시간이 가면서 어떤 어드버스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엠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레지듀얼 션트 같은 건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악의 문제점은 가장 큰 건 뭐 앞서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럭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2년 정도 되면 3분의 1이 약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약을 못 쓰게 되면 사실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코스트에 대한 어떤 이런 이밸류에이션이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됩니다. 페리프로시저라는 이벤트는 사실 이제 RCT 옵저베이션 스터디 다 총괄해 보면 3,725명에서 96%의 석세스를 했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벤트가 6%라고 돼 있고요. 가장 흔한 게 이제 페리카디아 이퓨전 탐폰인데 2%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엠볼라이즈 0.8, 스트로크 TIA 0.8, 메이저 블리 0.7%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디바이스가 좋아지면서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은 54세 남자였고 크로닉 론 AP 환자였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하이퍼텐전, 다이아베티스, 스모커였고 그냥 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에 비해서 또 이렇게 항상 이 가죽 잠바에 이런 오토바이를 타고 항상 외래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드 바스크 2점이고 헤스블레드가 3점이에요. 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계속 듀오데널 얼서로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이제 트랜스퓨전도 많이 하고 입원도 많이 했던 환자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레코멘드해서 엠플라처 30ml를 성공적으로 하고 레지듀얼 션트도 없이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팔로우 6개월 CT에서도 컴플리트하게 아이솔레이션 된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에코에서도 레지듀얼 션트 없었는데 이분이 1년 정도 지나서 술 먹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서브듀랄 헤모리지로 코마 상태로 해서 응급실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크레니액토미 하고 이베큐에이션 해가지고 환자가 이제 아주 컴플리트하게 리커버리가 됐거든요. 이분이 아스피린만 먹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안티코아굴레이션 노악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와파린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시리어스한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아스피린만 먹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컴플리트하게 리커버리 됐고 다음 외래 올 때 18일 만에 왔는데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합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서는 특히 이렇게 블리딩 어떤 리스크 에피소드가 있었던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겠나. 다는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면 AFib은 가장 많은 아리드미하고 스트로크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애뉴얼리 5%. 물론 RCT에서는 페일했죠. RCT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실은 디바이스의 슈피리어티 우리가 보이지는 못했지만 사실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에 있어서는 확실히 디바이스가 좋았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 풀링된 4,000명 가까이 그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사실 디바이스가 스트롬보 엠볼릭 스트로크뿐만 아니라 헤모리직 이벤트도 노악보다는 좀 좋게 했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팔로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디바이스 이벤트는 점점 디바이스 베니핏은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나이 많고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디바이스 그런 그룹에 있어서는 좀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투헤드 컴패리즌은 지금 하고 있는데 프라하 17 이런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왓츠맨으로 노아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좀 더 이런 저희들 그런 오늘 강의가 좀 더 클리어하게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셀렉티드한 환자, 올드에이지,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이런 환자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렇게 원샷 원킬로 디바이스 오클루전이 어떤 가장 베스트 옵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